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A 해서 B 라고 하는 친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앞에 코드를 좀 써놨는데, 자, 이 A 해서 B는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름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 방식. 얘는 이제 영어로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 방식. 우리가 상속을 왜 쓴다고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코드 재사용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관계 성립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구성 방식은요, 그냥 단순히 코드 재사용을 위해 쓰는 방식이에요. 단순한 코드 재사용에서 얘가 가장 특화되어 있어요. 이 방식이. 얘 목적이 뚜렷하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적어놨는데, 얘는 이제 상황 가정을 좀 할 거예요. 어떠한 IT 업체에 개발자 A라는 사람과 개발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각각 분야가 좀 달라요. A는 자바 전문가고요, B는 C 전문가예요. 그래서 C에 관련된 업무는 B가 보고 자바 관련된 업무는 A가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영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네 위에 고위 관리자가 갑자기 A한테 왔어요. A한테 와서, 저기 A야, 너 이것 좀 만들어봐. 그래서 명령을 줬는데 이게 C예요. C를 해야 된대요. 그럼 A가 저는 자바 전문가라 C는 못합니다. B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B한테 왔어요. 그래서 말했더니 해주겠죠.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또 고위 관리자가 이제 B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것 좀 해줘 했는데 이번엔 자바 업무래요. 그럼 B가 얘기합니다. 저는 C 전문가라서 이거 A한테 가셔야 돼요 했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좀 니들끼리 좀 왔다 갔다 하지 날 자꾸 움직이게 하냐, 니들끼리 좀 해라. 화를 냈어요. 그래서 얘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얘네들한테, 야, 니네 서로한테 일 떠넘기지 말고 니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냥 상황 가정이니까. 예.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B는 자바를 할 줄 모르는데 지금 자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B가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없는 시간 쪼개가며 자바를 살짝 배웁니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B는 자바도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B가 고생해서 자바를 조금 배워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고위 관리자가 이번에 A한테 간 거예요. 야, 너 이거 좀 해봐 했는데 역시나 C죠. A는 억울해 죽습니다. 근데 도무지 A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너무 밀려 있어서 이 C를 혼자 공부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고위 관리자 몰래 B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나 좀 도와줘, 살려줘 해가지고 B가, 야, 나도 바빠 죽겠으니까 내가 해줄 수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좀 물려줘 볼 테니까 그거 보고 네가 좀 만들어봐 했어요. 지금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건지 느낌이 오시죠? 자, A가 B한테 노트를 물려봤습니다. 자, 그럼 A는 이 노트를 봐가며 어거지로라도 C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다고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둘 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이번에 또 얘가 이 문제 덩어리예요. 이 고위 관리자가 문제 덩어리인데 와가지고 A한테, 야, 이번에 이것 좀 해. 봤더니 이번에 파이썬이래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제, 와, 나한테 왜 그러냐, 퇴사를 해야 되나, 사직서를 막 수십 번씩 썼다 지웠다 합니다. 근데 이제 A랑 B가 답답한 거예요. B한테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파이썬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머리를 맞댑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도무지 업무를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파이썬 못한다. 이 얘기를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개발자 C가 나타나게 돼요. 이 개발자 C가 공교롭게도 파이썬 전문가예요. 이 개발자 C라는 애는 파이썬 전문가라서
일단 만들어 놓고 얘기를 더 이어서 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얘네들의 고민거리를 옆에서 주워 들었다가 저기 그러면은 그거 파이썬 업무 온 거 나한테 주세요. 몰래 주세요. 내가 안 들키게 해서 잘 넘겨줄게요. 이 착한 친구가 이제 구원자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넘겨요. 자, 근데 우리는 들키지 않아야 돼요. 얘가 했지만 얘가 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성 방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제가 여기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개발자 C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온 그 개발자 C 타입으로 만든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연결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지만 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 개발자가 해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한 것처럼 꾸밉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A 개발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게 구성 방식이에요. 얘를 좀 말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구성 방식이라고 하네. A S B, 얘는요 이제 컴포지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는 어떤 코드를 객체화 시켜서 다른 객체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성 방식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미 다 할 줄 아시는 거다. 우리 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유사한 것들을 이미 다 해봤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하는 거 다 해봤죠. 그리고 리모컨 작동시켜서 메서드 호출하는 거 다 해봤죠. 그걸 메서드 안에서 할 뿐이에요. 클래스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코드를 수정해 보자면, 애초에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발자 A가 개발자 B를 상속을 받았다? 개발자 A는 개발자 B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거지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상속을 안 쓰는 게 맞다 라는 거고요.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얘는 더 이상 C를 못 하잖아요. 그럼 C를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B 개발자가 해준 업무를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잖아요. 얘는 바빠서 자바 전문가니까 C나 파이썬으로 하면 작업 속도가 느리니까 C 전문가인 B가 C 업무를 다 해주는 거고, B는 좀 억울한 입장이겠죠. 자바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얘도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했어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속도는 느리죠. 그러면 본인이 느린 거 어거지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얘네한테 시키는 게, 전문가한테 시켜서 맡기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쵸? 요걸 바꾸죠. 이렇게 바꿔놓고 이 안에서는 얘한테 자바 프로그래밍 해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 같던 구원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애도
그 고위 관리자가 이제 얘를 들먹거리기 시작하면 야, 어떻게 하면 돼요? AB한테 부탁해서 AB가 해줘준 거를 본인이 한 것처럼 꾸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위 관리자가 봤을 때 이 세 놈은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구만 하겠죠. 상부상조 하는 거죠. 이게 구성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고자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얘는요, 강력한 이점은 단순히 코드 재사용에 있어요. 진짜 단순하게 코드 재사용 목적입니다. 그럼 상속과는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상속은 얘는 일단은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복잡한 관계에서 재사용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변화에 되게 취약해요. 변화에 취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물려받았어요. 아니지. 아닌데? 뭐라고 할까? 부모한테 자식이 물려받고 나서 이거를 재정의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좀 표현하기 애매한데? 얘는 일단 빼죠. 적절한 예시가 안 떠오르니까 괜히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관계에서 재사용에 한계가 있다. 얘는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구조를 쌓아 나가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쌓아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발은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 얘기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럿이서 함께 해요. 근데 그 여럿이서 함께 할 때 내가 짠 부분을 다른 사람이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업무 효율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코드의 구성만 봤을 때에도 얘가 하려는 게 뭔지 유추가 가능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그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 애초에 그 상속 개념이 적절하게 잘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다른 개발자가 내 코드를 읽고 내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 약간의 코드 재사용 목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 추상 클래스다, 뭐 인터페이스다, 이런 것들도 배울 건데, 얘네를 쓰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건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긴 한데, 내용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그냥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자바 디자인 패턴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구조로 코드를 짰더니 구조가 꽤나 괜찮더라, 효율적이고 좋더라 하는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디자인 패턴으로. 그걸 칭하는 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종류 중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웹 개발할 때 주로 다루게 될 MVC라고 하는 패턴이 존재해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 쪽으로 넘어오시면, 수업을 넘어오시면 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구조로 코드를 짤 거니까.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 중에서 주로 웹에서 많이 쓰이는 게 MVC, 그리고 MV, 그리고 이게 MVVM이었나?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아무튼 주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웹개발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보통 MVC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뭐 싱글톤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게 메모리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객체 자체는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지게, 그리고 그 한 번만 만들어진 객체를 여기저기서 불러다 쓰게끔 구조를 짜는 게 싱글톤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뭐 주로 많이 쓰이지 않는 패턴이기도 하고, MVC나 이런 좀 이제 뒷내용으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단점이 명확해지는 패턴이라서 지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 객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이랑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메서드에서도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럴 필요도 없죠. 그냥 필요한 곳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도 돼요. 사실 이렇게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면 지역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메서드 호출할 때마다 객체 만들겠죠. 근데 만들기는 객체를 계속 만드는데, 이 메서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변수가 사라지잖아요. 자,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긴 한데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는,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끝나면 여기서 죽죠. 없어져요. 실제로 사라집니다. 메모리 할당받았던 게 사라져요. 객체는요, 얘는 연결이 끊긴 거지 삭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싱글톤, 객체를 여기저기서 계속 만들면 불필요하게 떠돌아다니는 객체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제약을 걸어놓고 쓰기도 했었다 라는 개념인데, 사실 요즘에 와서는 이거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메모리가 막 심각하게 부족할 정도로 빡빡한 용량의 컴퓨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거 없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클래스 관계를 성립을 했을 때 관계가 나쁘지 않고 AB 테스트가 무난하고 잘 통과됐고, 거기다 코드 재사용까지 가능하다면 상속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성립이 말이 안 된다, 애매하다, 복잡하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안 쓰는 게 낫다. 그럼 그럴 때 재사용을 하려면 이런 방식이 차라리 낫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둘 다 잘 알고 있다가. 근데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며 코드를 쓸 일이 없어요. 좀 더 뒤로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전진을 해 나아가야 실제로 이걸 활용해가며 코드를 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 개념 이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을 좀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우리 오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고무오리다, 만약에 이렇게 오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자, 오리한테는 우리가 메서드가 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이 해볼게요. 각각 다른 메서드가 6개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이 고무오리가 상속을 받고 싶은 건 이거 2개 뿐이래요. 얘네 둘은 사용 가치가 있는데 고무오리한테, 나머지는 사용 가치가 떨어진대요. 자, 이럴 때, 이렇게만 하고 싶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오리를 상속받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그냥 따로 메서드 2개 만드는 게 이득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일까요? 얘는 상속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웃기죠? 2개밖에 안 똑같은데, 나머지 필요도 없는데 받아갖고 뭐예요? 의미 없는데,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거 1교시 때 질문을 딱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대답을 이미 드렸는데, 상속을 받으면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물려받아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4개, 이거랑 이거, 지금 현재 고모리한테 의미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여기서 쓸 일은 없지만 얘네들이 들어있어도 떨어지는 효율이 없어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2개라도 이득을 챙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관계 성립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6개 중에 2개만 갖다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보통 없어요. 다 가져다 쓰기 위해 만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봐도 상속을 받는 게 이득이다 라는 겁니다. 설령 얘네 둘이 여기서 둘 다 재정의를 해서 써야 될지언정 그래도 상속이 이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상속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상속의 내용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상속에 대한 더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더 나올 거고, 일단은 요 정도 하고서 이제 이거 볼 거예요. 상속을 했는데 재정의를 하면 네, 상속을 한 애만 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발자들 입장에서 상속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메서드를 보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막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이 껴있지 않으면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완성을 시켜버리면은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한 메서드들은 이런 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로도 의사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협업 관계에서 난 좀 더 내 의사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줘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상속을 받지도 않았는데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해? 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의사표시 명확하게 주석을 좀 강력한 주석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실제로 타이핑하는 코드보다 자동 완성하고 붙여넣기 하는 코드가 더 많아가지고 이 오버라이드는 메서드들에 필요한 경우는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얘는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2개 나왔어요. 이 중에 첫 번째 거 먼저 같이 볼 거예요. 자, 얘는요, 일단 이거를 본인 생각대로 어떻게든지 한번 되게끔 해보세요. 시간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 둘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아래가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결국 에러를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봤을 때 일단 뭐가 필요해요? 우리 무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여기에 A 무기라는 변수 선언이잖아요. 이 변수의 타입이 무기죠. 그럼 무기 타입을 써야 되니까 무기라는 클래스가 일단 하나 필요하겠죠.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도 할 수 있는 거고 객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클래스 무기를 만들어 줬더니 이제 칼 객체를 만드는데 칼 객체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칼 클래스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만들어 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타입 미스매치입니다.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무기 타입의 변수한테 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하려고 해요. 칼 객체는 칼 타입의 변수한테 연결이 가능한 애였잖아요. 원래 앞뒤가 똑같아야 됐죠. 그죠? 근데 다르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래요.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실행이 되긴 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혹은 이렇게,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배웠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에러 내용이 뭐라고요?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죠. 그럼 반대로 칼이 무기면 되겠네요. 그쵸? 말장난 같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칼이 무기로 인정만 되면 얘는 쓸 수 있다란 얘기예요. 지금 칼이 무기가 될 수 없어서 뭐라고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칼이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왜 칼이 무기가 되냐면요, A is B죠. 이거 해석하면 뭐였다고요? A는 B다죠. 칼은 뭐다? 무기다. 성립했죠. 우리가 익스텐즈 무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만들어 줬으니까 자바는 이제 이걸 칼을 무기로 봐요. 이래서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이라는 문제 이름이 뭐냐면,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형변환이에요. 이제 이 캐스팅 자체가 형변환을 의미합니다. 형변환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칼 타입의 데이터인데 무기 타입의 데이터로 허용될 수 있도록 변환시켰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자바가 뭐라 안 하죠 이제.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자, 칼은 무기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자바가 에러를 안 뱉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이게 아마 다음 문제에서 나올 건데, 보죠. 이 상속을 통한 캐스팅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이제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못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시고 내일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칼은 무기를 상속받았죠. 지금 무기한테 메서드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메서드를 칼은 쓸 수가 있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있잖아요. 그쵸? 호출이 가능해요. 실행도 가능하고 문제가 없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칼한테는 메서드가 하나 또 있어요. 배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지금 A 무기라는 변수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떤 객체라고요? 칼 객체죠. 칼 클래스 보고 만들었겠죠. 그쵸? 백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자, 상속을 통해서 캐스팅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특징은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자바한테 우리는 이 교묘한 익스텐즈라고 하는 교묘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바를 속였어요. 지금 얘는 무기야 라고 속여놨어요. 근데 칼만 갖고 있는 특징을, 이걸 개성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부려버리면 자바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자바가 눈치 못 채게, 야, 내가 지금 무기인 척 너를 그냥 통과시켜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특성은 버리고 와가 되는 거예요. 너는 무기인 척 해야 돼. 너한테만 있는, 무기한테는 없고 너한테만 있는 것들, 이거는 못 갖고 와. 이거 갖고 올 거면은 자바가 눈치채서 에러나.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이거 타입 예언자 혹은 최상위법 개념이었죠. 얘를 어겼나요? 안 어긴 거예요. 자, 볼게요. 무기 타입의 A무기라는 변수, 무기 타입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익스텐즈 무기, 칼은 무기야 라고 자바를 잠깐 속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칼 객체가 연결이 된 건데, 이 칼 객체가 본인의 특징을 살린다면 이건 최상위법을 어긴 거죠.
칼 객체로서 그냥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최상위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칼은 무기인 척하는 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특성 같은 건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무기가 갖고 있는 것들밖에 못 써요. 그럼 결국 얘는 무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위법을 안 어긴 겁니다.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해되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약간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으셨을 때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딱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진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린 거거든요. 칼은 지금 무기인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해버리면 들통나서 안 되니까. 그럼 최상위법도 어기는 거고 애초에 자바가 눈치채버리면 우리는 못 쓰니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은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기인 척 해야 되는 애입니다. 변환이 돼서 리모컨이 담기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이걸 확장시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 A 무기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무기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일까요? 칼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일까요? 얘는 무기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무기인 척하는 칼이지만 칼 능력 없어진다 했어요. 그럼 얘는 무기랑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주는 겁니다. 자바가. 제가 이제 아까 자바를 속였다 뭐 이런 여러가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속였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바가 이걸 허용해주는 이유는 얘가 어차피 무기랑 똑같이 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고 그걸 받아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 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 왜냐면 이 무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아니라 이것도 칼 리모컨이라고 하면요 애초에 이 법을 또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고 이 안에서 이 법 안에 있는 굴레에서 정상적으로 유들이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겨난 디스에 옮겨봤죠. 복사돼서 넘어가죠. 연결되죠. 이때 이 칼은 얘한테 들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의 특성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무기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라 결국 무기 리모컨이에요. 이 개념만 머리에서 잘 정리하시면 그 뒷내용들도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있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캐스팅을 허용하고 하는 방식이 실무에서도 꽤나 많이 쓰여요. 이렇게 썼을 때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건데 아무 때나 막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상속을 해야 되니까 이런 조건들 다 맞아 떨어질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무기인 척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때 그때 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얘 빠르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풀어보시고 내일 수업 시작하면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꽤나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인자 매개분수 활용하고 하는 것까지 연습해봤고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 플러스 캐스팅까지 그리고 복잡한 상속을 어거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성 방식이 더 낫다 라고 하는 구성 방식도 배웠죠. 오늘 많은 걸 배웠으니까 오늘도 학습 열심히 하시고 내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